지연된 정의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물론 탄핵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겠지만은 지연된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재판받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경원 의원 생각해보세요. 6년째 1심 안 끝났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편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여기는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된 분들 아직도 1심 안 끝났어요. 6년 전에 시작된 저도 재판이. 동의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난 동의해요. 이재명처럼 늦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이거 막 혈당 이런 거 올라가요. 우리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시죠. 차분하게 근데 하시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적 절차가 지금 보면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재판은 계속 차근차근 빨리 진행될 텐데 왜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조국 감옥 가 있는 조국은 또 왜 아니 어쨌든 꺼내? 굉장히 1심, 2심이 길었잖아요, 조국 대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전인수급으로 가면은 서로 할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적인 무슨 지연 전술을 펼쳤다든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누구든지 나중에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그러니까 법원 윤석열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법원 입장에서 더 신속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지 이거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판을 끌 수는 없는 아니, 거 윤 대통령이 아닙니까? 지연한 게 예. 뭐가 있어요? 헌재 심판 과정에서. 뭘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헌재 아이고, 그럼 재판관들이 라자로 추기경님께 여쭤보라고. 그분 의견을 제가 전달하잖아요.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표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 그리고요. 뻔히 알면서 천주교 신자가 추기경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제 늦게 탄핵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마흔역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마흔역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사실은 뭐 선입선출 원칙 근데 이게 이제 깨졌다. 근데 헌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죠.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하시지. 헌재가 9명도 아니고 8명밖에 없고 또 두 분은 이제 신입이어갖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다가 줄탄핵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8전 8패 있고 뭐 하는데 이게 당연히 힘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론기를 17번 하고 10하루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헌재는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윤 대통령 먼저 하겠다는 걸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이거 변론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네네. 2월 19일 날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걸 한 달 넘게 어떻게 더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근데 수밖에 선입선출 원칙은 그 사건 번호 순으로 하면 바뀐 게 맞아요. 8번하고 9번이 바뀌었지, 바뀐 바뀌었지. 거죠. 근데 결론 종결하고 네네네. 평의를 시작한 걸로 생각하면 순서가 맞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순서가 맞아요. 그럼 약속을 지킨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이게 왜 바뀌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빨리 평의해서 끝내자. 이게 선입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수학 문제 이제 풀라 그럴 때 보면은 쉬운 거 먼저 풀래, 어려운 거 먼저 풀래 그러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뭐 쉬운 거 먼저 풀어라가 거의 국룰이거든요. 그렇죠. 국룰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적용되는데 앞에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줄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통양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왜 굳이 통상적으로 목요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례적으로 했을까? 네. 그거는 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는 정말 대통령을 선고하지 않겠냐.
라고 하고 벌써 저한테 3번째 얘기하죠. 다 틀렸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 아이 괜찮아요. 그냥 한 주는 편집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제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양정에 하버드 출신인데 그 김한규 씨가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굳이 한 3, 4일 먼저 선고를 할까? 빨리 돌아가서 권한대행으로서 대선도 진행을 해야 되니 며칠 업무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네네. 그때 저는 이진숙 의원이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 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뭐 막 얘기 뭐 이런 거 나오고 해가지고 국민적인 여론은 받았겠지만은 일한 지 하루 이틀 된 사람을 그때의 직무로서 탄핵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라고 해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었던 건데 하루 정도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탄핵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8대 0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봤는데 거기 4대 4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무슨 일을 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판단인가? 이게 4대 4가 나온단 말이야? 기각은 됐지만 이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안에서 세력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표결을 앞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 재판관의 비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저는 뭐 조금 다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짧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위법한 일들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헌이란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고 한덕수 총리는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더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에선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